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돌발 변수 없이 기존 통상협상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한인 여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 자녀를 둔 이민자 가정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며 학생들의 등교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돌발 변수 없이 기존 통상 협상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현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한국이 무언가를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하며 한국의 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우린 한국과 매우 잘 지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무역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의 첨단무기 구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선박 건조를 매우 잘한다. 우린 일부 선박 계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에 들어와 다시 조선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동시에 이곳 미국 인력을 활용해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생산한다며 이 사안 역시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대통령 당선과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큰 승리였으며 우린 100%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일정보다 약 30분 늦은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관에 나와 맞이했고 두 정상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약 1시간 동안 언론의 질문에 응답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10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지역 매체 폭스 13에 따르면 유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가 지난 18일 ICE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신 씨의 아내 다네 스노우는 SNS를 통해 지난 월요일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남편이 ICE에 체포돼 구치소로 보내질 예정이라며 변호사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한 뒤 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네 씨는 이어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며 30초 남짓한 짧은 통화 외에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솔트레이크 심포니, 유타 심포니, 발레 웨스트 등에서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세 때 미국에 입국한 신 씨는 유타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사망으로 다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 후 합법 신분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 씨가 구금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가족 변호사와 ICE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 씨의 가족들은 법적 비용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한인 여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불체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 국적자인 53세 최정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내연남인 지상림 씨와 함께 캘리포니아 샌 베니토 카운티 홀리스터의 주택에서 지 씨의 아내인 신윤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계곡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최 씨는 곧 IC에 의해 체포됐으며 곧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DHS 측은 최 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불체자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 자녀를 둔 이민자 가정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며 학생들의 등교를 당부하고 있지만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불체자 구금이 잇따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다음날 4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학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가 이민 당국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 가정들은 학교 당국이 IC와 학생 정보를 공유하거나 IC 요원의 학교 출입 가능성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여름 법원 심리 후 학생이 구금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학교는 안전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곳인 만큼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등교를 당부했습니다. 시 교육국 웹사이트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IC가 공립학교에 진입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 없이는 이민단속 요원의 학교 출입이 불허된다고 고지돼 있습니다. 또 뉴욕주 교육국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학생 및 부모의 이민 신분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물어볼 수 없고 만약 교직원이 누군가의 이민 신분을 알게 될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평소 쓰던 휴대전화 대신 임시기기를 가져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 여행객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SNS 계정을 잠그고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능을 해제하거나 심지어 임시 휴대전화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호주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미국 여행 관련 지침을 변경해 입국 시 전자기기 검사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미국 출입국 정보도 현재 휴대전화 또는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필립 밥티스트는 지난 3월 휴대전화 검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호주 작가 알리스테어 키치는 지난 6월 입국심사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신문받았습니다. 입국심사관은 그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적인 사진까지 샅샅이 뒤져 그가 과거에 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입국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CBP는 최소한의 근거만으로 입국자의 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기 검사를 받은 입국자 수는 4만 7천 명으로 전체 여행객 4억 2천만 명의 0.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에는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단일 분기 최고의 검색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영리기관 전자기기 개인정보센터는 휴대전화 검색 증가에 대해 검사 대상을 표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기 검색을 강화했다는 주장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도 아래 우린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CBP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신문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나 도시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주 지방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연방 지원금 중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피의자를 단순히 지방 범죄로 기소하지 말고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이용해 쉽게 석방되는 것을 막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 및 공공안전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제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뉴욕시경 경관을 공격한 불법 이민자 2명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 없는 보석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해당 정책 옹호자들은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는 불공평하다며 보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질서를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해 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공공질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특수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명령에 따라 연방, 주, 지역 법 집행기관이 시민 소유를 진압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각 주의 주방위군이 공공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훈련 조직화하며 이를 이용,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주의 육군, 공군, 주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고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전국적 대응 부대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 이른바 민주당 강세 지역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군경 배치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주방위군은 과거 주지사 명령으로 자연재해나 소요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적이 있지만 이번 명령은 방위군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이 소요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별도 경비병 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일주일 안에 국방부를 예전처럼 공격적인 명칭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는 전쟁부로 불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에 관한 업무를 맡기겠다며 나는 방어 말고 공격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뉴욕시 정부는 쓰레기 혁명을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해왔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로 변경해 쓰레기가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또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는 매주 약 22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중한 유기물이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정원 토양 등 유익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100마일이 넘는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갓길과 중앙분리대 청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 부서가 설립된 이후 자동차 범퍼부터 생수병, 패스트푸드 포장재까지 15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 버리도록 해 악취는 물론 쥐 개체수를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8개월 전 컨테이너화 요건이 발효된 이후 3.11에 신고된 쥐 목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도시 전체에서는 올해 들어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이며 동시에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캠페인 재정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선거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는 7월 12일에서 8월 18일 한 달간 8,729명의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105만 1,199.85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장 선거 후보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21달러에 달했고 기부자의 48%는 뉴욕시 거주자였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50만 7,659달러 모금에 그치면서 맘다니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은 지난 한 달간 577명의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42만 886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4,727명의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40만 7,332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수돗물 납 함유도 검사를 위해 지난 2014년에서 24년 사이 시내 5개 보로 가정에 제공한 43,835개의 검사 샘플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4%의 샘플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 샘플 3분의 1 이상에서 강력한 신경 독소 물질인 납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특히 퀸즈의 경우 41%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퀸즈 빌리지는 120개 검사 샘플 가운데 58%에서 납이 검출돼 가장 심각했고 브리지포인트, 이스트 엘머스트, 폴리스, 리치우드, 글렌데일에서도 납 함유도가 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 납성분 오염 문제는 상수원이 아닌 교체되지 않고 있는 납재질의 파이프에 있습니다. 뉴욕시는 2037년까지 모든 납 파이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의 외면으로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퍼세익밸리 수자원위원회는 24일 오전 패터슨 N1 스트리트와 아치 스트리트 교차점에 위치한 42인치 수도관이 파열돼 작업대원들이 수도 공급 밸브를 잠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패터슨 리버사이드 지역의 기업과 주거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이 감소하거나 압력이 낮아졌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000명의 주민들은 단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은 120년이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파이프를 재연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식수나 조리, 양치, 식기세척 등에 사용할 물은 최소 1분간 끓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공입교 화장실을 개방하고 샤워 트레일러를 설치했으며 피해 지역 곳곳에서 무료 생수를 배포 중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어제 실업수당 신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된 전 사회보장국 소속 한인 공무원 김대성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성매매 시도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3월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피해 여성의 신청 업무를 처리한 직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 씨는 수개월간 피해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지난해 10월 피츠버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